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의 대응 방향은요, 그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대응 방향은 이 반문재인을 내세웠었는데, 이제 반조국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뭐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로 제안했는데,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강한 파이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이전 수석이 얘기할 때는요, 어제 열렸던 긴급 의원총회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려는 어떤 분위기에 억누른 주체가 TK 대구 경북권이라고 그러셨죠? 뭐 여기다 플러스 이제 주로 뭐 근데 그렇지만 그 친박 의원들이 많았다는 과거에 말씀이죠. 대한 나쁜 추억, 악몽, 뭐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이제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도에서 그 범야권을 연대를 만들려면은요. 어저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 집행 정지가 이제 불어된 상황인데 혹시 박근혜 어떤 탄핵에 대한 이견에 대한 어떤 좀 봉합, 어떤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좀 성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먼 얘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사상 최장 기간 동안 그 구속돼 있는 그 전직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나이도 있고 또 혼자 그 독신 여성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거의 드러날 수 있는 건 다 드러났잖아요. 이건 징벌적인 네.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형집행정지를 허용해 줬어도 충분히 나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를테면 일정 부분 그 지금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도 이제 전 대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싣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른바 그 반조 연대.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조원진 그 공화당 2명밖에 없지만은 합류할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일단 큰 적이 생겼기 때문에 큰 어떤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 힘을 이 부분에는 합칠 것이나 이 탄핵 문제를 건너가기에는 아직도 골이 깊다.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으로 어떤 일정 부분 어떤 그 이 유대감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결정적 국면에 가서는 결국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성급하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국면에서는 그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다음에 그 이제 보수의 화합 이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이나 그 지금 대한정치연대 이쪽에서 조금 그 회의적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조국 문제 있다는 거 안다. 네. 비판하고 싶은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같이 움직인다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켜봐야 되는데 그 향배는 여론 동향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도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함의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읽어죠. 첫째는 호남 여론이 우리가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호남 여론이 결국은 어떤 조국 후보자의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부분들, 이 어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호남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건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 개편 문제. 네. 여기서 결국은 일정하게 어떤 수정안 이야기가 이제 본회의 어떤 그 표결 직전에 수정 이야기가 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정개특위에서 통과가 될 때 그 여지를 이제 계속 살려야 된다는 점. 이것이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유대감이라고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안에서 이른바 이제 과거 바른정당계 그러니까 유승민계죠. 네.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는 감정적 불화거든요. 감정적 불화의 상태가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른바 반조 투쟁에 정말로 공동 투쟁에 나선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조금 희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예의주시할 부분에 한날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반조 연대가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주 저는 오늘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그걸 느꼈는데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현장 의원총회인가에 뭐를 한다고 하면서 청와대 앞으로 갔고 바닥에 이렇게 종이를 쭉 그러니까 해놓고 의원들이 퍼포먼스 하는 사진이 하나가 실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나간다를 보니까 한 명인가를 빼고 전부 다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 그 바른정당 의원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당권파. 그러니까 당권파 의원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반조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안에서 당 전체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는 지켜볼 부분이 있다. 뭐냐면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여지 좀 함께 볼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이번에 그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유승민 의원은 그 박근혜 뭐 적폐 욕할 자격 없어 뭐 이러면서 국민 심판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그 현재 있는 바른미래당 내에서 바른정당계의 어떤 별도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랑의 연대 가능성은 아니 그거는 커졌다, 이렇게 봐야 그거는 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손학규 대표 자신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격분해서 그 비판 공세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그 저희가 찾아갔죠. 그 황교안 대표가 저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서 같이 가자 하는 그 메시지도 이제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네. 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른미래당은 그 당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건 뭐냐면 우선은 지금 이것이 어떤 분열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지금 자기네 어떤 독자적 입지를 조금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던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당권파 비당권파가 또 그 지금 소속 그 저 의원들 자신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 조국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제 해임 건의안이 그 본회의에 가는 본회의에 이제 올라갔을 때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그 초점이 되는 그 민주평화당과 그 대한정치연대 쪽의 그 호남 의원들이 과연 알겠습니다. 같이 갈 수 예, 있을까? 알겠습니다. 그래서